5월 27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명시한 팩트들만 보고 가세요. 앱으로 연 2190% 금리 대출, 조직 내 용의자 21명 검거. 앱을 통한 고금리 대출 조직과 국경을 넘는 검은 금융 형태의 추심에 대해 하노이시 공안은 사건 규명 수사를 위해 21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5월 27일 앱을 통한 고금리 대출과 검은 금융 형태로 빚을 추심하는 조직 관련하여 하노이시 공안수사경찰기관은 이 조직 내 내리지급 추심 시행 전문인 유페이 베트남 정보기술의 사장 리우 단양 용의자를 방금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안은 베트남의 이 조직 대출 사업을 관리한 중국인 용의자를 대행한 응우옌 꽝보를 체포했었습니다. 장민은 채무알림과 추심부서 매니저로 다른 18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민사거래에서 고금리 대출과 자산 강탈 행위 수사를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금리와 채무 추심 합법화를 위해 전당포 회사를 설립하고 3개의 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추심 전문으로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현재까지 3개 앱으로 대출받는 고객은 약 100만 명 가까이 되며 대출액은 약 1천억 동입니다. 이들은 빠른 채무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위협할 뿐 아니라 M0에서 M3로 구분하고 심지어 고객과 지인들의 민감한 사진을 합성하여 SNS에 올려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30세 외국인이 이 정도 규모의 사채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리우 단 양은 리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2019년 6월까지 리는 오대출 소프트웨어 시행을 위해 박델리엠군 고누에 이동에 기반을 둔 자회사 관리 운영 책임자로 리우를 월 5천만 동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리는 선전의 한 회사의 사장이었으며 그 회사는 대출용 앱 개발과 웹 광고를 했습니다. 오대출은 100만 동을 대출하는 고객에게 70만에서 75만 동만 지급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댔습니다. 2020년 3월 리는 리우에게 오대출을 다른 용의자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고 유페이 베트남 신용기술 회사로 명칭을 변경. 리우가 사장으로 취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시 바지 사장이었네요. 주로 소액 대출을 하며 가족이나 친척의 신분증 대출로 상환지연 시 연이 1000%까지 고금리를 받았다니 대단합니다. 오대출 사이트 들어가니 이렇게 허술합니다만 대출 시장엔 급한 사람이 많다 보니 장사가 잘 되었나 보군요. 하노이 교통통제위회 차량 집계. 하노이의 일부 교통체증 유발 지역은 교통계획 조정 해법을 위해 차량 교통량 집계를 조직할 것입니다. 아직은 집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는 정도입니다. 1위 집계 후 어떻게 안 막히게 하나요? 현실은 언제나 막히는데요. 라며 의문시합니다. 2위 러시아인 6에서 9시, 16에서 19시에 흰색 번호판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금지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을 하네요. 3위 교통 규제를 위해 경로 이동량 집계는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했는데 베트남은 이제 막 하나요? 라는 비판입니다. 하노이 공안, 일가족 4명 사망 사건 전해. 어제 전한 타임즈시티의 일가족 사망 사건인데 일부 보도가 타살 의혹을 거론하는데 그냥 동네 주민의 말일 뿐입니다. CCTV 분석 결과는 5월 24일 20시 4분경 H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20일 18분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고 해당 집에 출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시의 의무연 회고등학교 남녀 학생 화려한 옷 입고 감사 행사 참석. 학창시절 마지막 성장. 고등학교 졸업 사은 행사인데 이젠 무조건 아우자이만 입는 것도 아니게 되었네요. 무슨 미국 고등학교 보는 듯합니다. 파트너까지 골라서 데려오는 것 보면. 호치민시 국제학교 학부형, 친구들에게 자녀 폭행당해 고발. 이 학부형은 자녀가 맞은 후 안전하지 않은 것이 우려되어 일시 휴학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과의 인터뷰에서 푸득시 안푸의 호치민시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THTC는 지난주 학교 학생들이 짬호의 소풍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음식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8학년 학생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아이는 자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THTC 아이에게 험한 말을 했지만 아이는 대응하지 않았고 거기서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5월 26일 아이는 학교에서 구타당하고 가슴팍을 맞았습니다. 학부모에 따르면 교사도 보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아이는 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 직접 때렸어요. 그 외 학교 근처에서 매우 많은 남학생들이 제 아이를 벌준다며 무기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THTC는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이 자녀를 보호하려다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처음에 몰랐는데 아이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물어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야 방관하던 학교가 그녀를 불렀다고 하네요.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정치사상실 실장 징쥐종 씨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시 교육부와 협력하여 연관되는 경우 지역 공안과도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학교 측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계 국제학교라고 고급스럽게 홍보하던데 이런 일도 있군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